네, 우리 도청 출입기자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도정 브리핑이 원활치 못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장소를 넓은 장소로 옮겨서 올리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통일부 기자님들이 영상에 나와 계실 텐데 제가 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영상 브리핑은 이렇게 처음 해보는데 좀 어색하고 답답하지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새해 인사 다시 올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남북 관계, 특히 남북 강원도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우선 언론인 여러분들을 평창 평화 포럼에 초청합니다. 이게 약간 취업 홍보 같긴 한데 숙식 제공, 차량 제공 제가 또 저녁에는 소주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네, 특히 통일부 우리 출입기자님들 서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답답한데 평창은 그래도 훨씬 시원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모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평창 평화 포럼에 대한 브리핑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포럼은 평창 기념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재단에서 맡아서 준비를 해주시고 또 운영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단 이사장이신 유승민 IOC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평창 포럼은 잘 아시다시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해 남북 간의 평화의 문이 열린 것을 기념한다. 그리고 그 유산을 계승한다. 더 나아가 확대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이 본 포럼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실천이자 동시에 올해 포럼의 핵심이 바로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남북 강원도가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제안을 국제사회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IOC가 이를 보장하고 지원하자는 내용을 결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의 명칭, 이름이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라는 점을 상기하게 됩니다.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도인 남북 강원도가 그리고 남북 강원도지사가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하자. 그리고 이를 통해 평화의 문을 다시 열어보라는 것이 IOC와 국제사회의 요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2024 올림픽은 이제 불과 3년 남았습니다. 공동 개최를 준비하자면 그리 긴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남측에서는 이미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곧 국무총리 주재로 대외지원위원회가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바흐 IOC 위원장께서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기조를 재삼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노벨상 수상단체인 WFP 세계식량기구의 데이빗 비즐리 대표께서도 같은 내용의 기조 연설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분께서는 북한의 식량 지원을 해준 경험이 아주 많으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큰 역할이 기대되는 분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도 함께하셔서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밝히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평창 포럼을 통해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의 흐름이 형성되고 국제사회가 이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언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평창 포럼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유승민 이사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저희 포럼과 재단의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청순 이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없었다면 저희 평창기념재단 또 평창평화포럼이 이렇게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계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포럼은 저희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뭐 작년에도 저희가 코로나 시작점에서 이제 평창평화포럼을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안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관계로 방역이나 철저히 준비를 더욱더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평창평화포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3주년에 맞춰 개최하는 평창평화포럼은 평창올림픽의 대표 유산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전년도 포럼에서 평창평화포럼에 함께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2018 평창이 남긴 역사적인 유산은 매년 2월 연례 개최하는 평창평화포럼을 통해 실천되고 있습니다. 2021 평창평화포럼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하며 평창평화정신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국제사회 공조가 다시 힘차게 출발하는 계기로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 평창평화포럼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날 평화의 논의는 멈출 수 없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평화 뉴딜이란 대주제와 각 핵심 의제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기조 세션과 분야별 전체 세션 논의들을 통해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포괄하는 K 뉴딜의 목표에 부합하는 평화 뉴딜의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평화 경제의 지속적 확장을 위한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안될 것입니다. 2021 평창평화포럼은 개폐식, 기조 세션, 전체 및 특별 세션, 동시 세션과 토크 콘서트, 특별 공연, 부대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의 지침은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에 앞서 2월 6일에는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사전 고위급 회의인 한미 리더스 평화 전략 대화를 진행합니다. 이 회의에는 한국과 미국의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2월 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포럼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개회식에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며 짐 로저스 포럼 공동위원장이 실시간 홀로그램으로 참여하여 특별 연설을 하실 계획입니다. 경제 세션에서는 동해선을 중심으로 한 남북 철도 연결과 수소 연료 철도의 전망을 논의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의 시야를 확대하여 외국인의 시선으로 분석하여 실현 방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DMZ 평화지대 세션에서는 DMZ와 항구적 거버넌스 창출의 과제를 논의하고 고성지역의 평화 관광지대 조성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SDG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세션에서는 세계 시민사회와 UN 100주년에 맞춘 평화 비전 2045에 대한 목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공공 외교 세션에서는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해 중동 평화협정 사례를 통해 강원도 중심의 평화 분야 공공 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실천적 논의가 진행됩니다. 스포츠 세션에서는 평창 평화포럼의 매우 중요한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특별 주제로 선정하고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이란 올림픽 가치를 이어갈 상징적인 세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도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남북이 함께하는 그런 올림픽으로 만들 아이디어와 의견 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4 강원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사례를 살펴보고 평창 평화 정신을 이어가 한반도 평화 여정의 마중물이 될 2024 강원대회의 평화 비전을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 평창 평화포럼 사무국은 강원도 평창군과 함께 행사 사전 준비부터 포럼 기간 그리고 행사 이후의 방역 대책을 단계별로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포럼의 전 세션인
33개 세션을 실시간 중계하여 온라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참가자를 위한 전용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 구축도 완료했습니다. 현장에는 사전에 등록된 참가자들만 제한되어 입장이 가능하며 개인 소독기, 무인 체온 측정기, 손 소독제 등을 곳곳에 배치하고 개인별 방역키트 제공, 소독 강화, 세션장 내 인원 제한과 거리두기 자리 비치, 그리고 세션장별 참가 인원, 전자명부 관리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2021 평창 평화 포럼은 ICT 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를 통해 평창 평화 포럼의 평화 논의에 함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강원 도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국민들, 전 세계인들이 저희 평창 평화 포럼과 함께 다시 한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떠올리고 앞으로 있을 평화 주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포럼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기자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명을. 이제 2024 강원도계 청소년 올림픽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실무 협의라든지 북쪽에 어느 정도 이런 입장이라든지 이런 반응이 리액션이 나온 게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전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쪽에서는 곧 있을 이제 총리가 주재하는 대외지원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차에 이제 어떤 교류가 시작되면 체육 교류의 대상으로 아마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제한되는 토대를 만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마이튼 지원입니다. 같은 비슷한 질문인데 이게 평창이 평화를 맡기면서 평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보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좀 공화국 참여 인물들도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공화하고 좀 축소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 우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평창 평화 포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남북 청소년 올림픽 말고 이 포럼 자체에 북한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든가 이 평화가 이름 그대로 주제된다면 그런 것들이 조금 연관이 될 텐데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사실 포럼이 작년에 비해서는 초대되는 우리 VIP 게스트들이 많이 못 오시고 다만 온라인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요. 말씀대로 북한의 참여가 이 포럼 자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 지사님 말씀대로 코로나 이후에 북한이 더 움츠러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이런 대화를 풀어내기는 지금까지는 쉽지 않은 부분이었지만 저희가 남북 체육 전문가인 김경성 이사장님이 있습니다. 남북 체육 교류협회. 그래서 그분들도 남북 교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함께 저희가 세션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평화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이유는 이런 지속성이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계속 한다면 충분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동계올림픽의 또 하나의 큰 유산인 2024 강원 올림픽 동계 청소년 올림픽 때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김기태 기자님. 예, 저 지원의 김기태 기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평화 지금 이곳에서를 슬로건으로 잡으셨는데요. 기사님께 좀 질문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랑 내용이 좀 중복될 수도 있겠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사실 코로나 시국에서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 포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남북 관계를 예로 든다면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좀 진행을 하고 싶으신지.
네, 우선 첫 번째는 남북 체육 교류를 좀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만들어낸 유산이 그냥 평화란 유산인데 그 평화란 유산에 남과 북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런 평화란 유산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또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이라는 아주 좋은 어떤 그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요. 두 번째는 경제하고 이제 어떤 뭐 DMZ 평화지대 이런 부분인데요. 그 올해도 오시는 이제 짐 로저스 참여를 하시는 그리고 뭐 아트 린슬리 같은 분들 이런 세계적인 어떤 명사 거장분들이 남북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외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얼핏 보면 짝사랑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전 세계에 닿아서 토마스 바이 아이오션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속성을 강조하고 또 UN SG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구축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화 이곳에서라는 이런 주제를 뭐 1년 하고 뭐 평화가 조금 대화가 다시 재개됐다 그렇다고 이걸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조금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포럼에서는 물론 뭐 모여서 저희가 대면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논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양한 어떤 시각을 좀 저희가 귀담아 들어서 저희가 뭐 단기, 중기, 장기적인 비전을 다시 한번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 또 다른 신대남 기자님. 예,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첫 주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지사님 이게 평화 이제 포럼이라는 것은 이번에 이제 나타난 걸 갖다가 국제사회에 그 알리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정책 제안도 하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 알려가지고 이런 게 있다 해서 그 결과물을 갖다가 이제 알리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3회째 개최를 하는데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2월달에 개최한 이후에 어떻게 그 피드백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어떤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결의안이 7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전쟁의 중전선언과 평화적 체결,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기책의 촉구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7개 결의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여기에 참가했던 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제 7개 결의안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남북 관계도 작년에 그 평화 포럼의 핵심 이슈였었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 또 남북 관계 진전을 모색하는 것들이 많이 결의됐는데 뭐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또 올해도 다시 남북 관계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그럼 남북 관계가 지금 이대로 계속 갈 것이냐, 남북 관계가 풀린다면 어디서부터 풀릴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활로를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올해 1월 1일에 있었던 북한의 신년사에서 우리가 요청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배제됐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개별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배제되고 남은 공간이 지금 별로 없는데 그 남은 공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체육교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 체육은 우리 남쪽에서 생각하는 스포츠 체육 교류와 북쪽에서 생각하는 스포츠 체육 교류가 많이 다릅니다. 북쪽에서는 체육을 국가의 체제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참가했고 아리스포츠컵 대회를 북한 5.1 경기장에서 15만 명이 관중이 모인 가운데 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고 이것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더 열고 또 우리 남쪽에서도 총리지원위원회라든지 통일부라든지 이런 국가 공식 기구에서 이것을 남북 공동체를
정식으로 의제로 채택해서 의결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올해 다시 한번 주요 의제로 채택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또 지원 좀. 하나만 지사님 저쪽에서 지금 3회째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앞으로 언젠가는 좋아질 남북 관계를 위한 뭐 산소호흡기 같은 뭐 그런 스포츠 행사를 대비를 하는 건데 이 중앙 정부가 할 것을 강원도가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좀 우려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중앙 정부 차원에서 뭐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이 지사님 이거 처음에 하실 때 뭐 스위스 다보스 포럼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롤 모델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우선 이제 우선 이제 2024에 다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면 이 주체는 2024의 계약자는 강원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북 공동으로 주최한다고 했을 때 북강원도의 지사가 다시 이 문제를 이게 처음 있는 일이어서 IOC가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선 주 계약자로서 남북 강원도 지사가 우선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올림픽 때 했듯이 중앙 정부가 총리가 주재하는 대외지원위원회가 이걸 의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좀 밟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2024가 포인트긴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좀 보시면 굉장히 폭넓은 네트워크를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다 모이진 못했지만 작년보다 훨씬 많은 포럼이 만들어졌고 또 훨씬 많은 주요 인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세계 식량기구 같은 데는 저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벨 평화상을 타기 이전부터 저희가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심화 발전시키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보스 포럼에 가까운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3회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가 다보스 포럼 같이 평창에 정말 평화 포럼으로서 만들게 되는 평화 포럼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그 마크롱 대통령이 만들었던 평화 포럼도 있고 제가 재작년에 연사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3회째지만 작년에 왔던 저희 어떻게 보면 짐 로저스라든가 아니면 여기 한스 자이델 재단 그리고 세계에 정말 명망 있는 기관과 연사들이 다시 참석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는 그분들이 평창 평화 포럼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오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섭외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올해는 섭외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저희가 평창 평화 포럼이 그분들에게는 또 전 세계 어떤 그런 기관들, 관련 기관들에게는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자평하고 싶고요.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걸 지속적으로 좀 저희가 해서 좀 저희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통일부 기자님들 평창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언론분들께 감사드립니다.